안녕하십니까. 글로벌 A 포커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약 3만 명의 서명을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는 이날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자사고 폐지 반대 서명지를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서명지에는 교육감의 공약을 달성하고자 공교육 획일화를 강요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무시한다며 자사고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수와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회장은 미래 혁신 교육을 위해 100년이 넘은 전통 있는 학교를 좌지우지하려는 교육감의 주장은 후진국형 교육 이념이라면서 자사고는 다양성을 갖춘 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는 평가위원과 결과 공개도 재차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유일의 자사고인 민족사관고가 향후 5년 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교육청은 민사고가 자사고 재지정 기준 70점을 충족한 79.77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를 제외한 7개교가 자사고 재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민사고는 2010년 자사고로 전환한 뒤 2014년 1주기 평가에서 90.23점으로 재지정을 통과했습니다. 1주기 평가 때 워낙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2주기에서도 재지정 점수를 충족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는데요. 앞서 강원교육청이 평가 지표 중 사회통합 전형 항목의 배점을 14점에서 4점으로 낮추면서 이런 예측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로써 원조 자사고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사이에서도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상산고는 민사고와 비슷한 79.61점을 받고도 탈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국제화 교육 지원 사업 대상으로 특성화고 2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성화고 국제화 교육 지원 사업은 시교육청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 계열 직업교육 위탁학교 학생들의 해외 취업과 국제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부터 5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자치구와 연계해 글로벌 현장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정규 및 방과 후 외국어 학습 시간을 늘리는 게 핵심이고 시교육청은 이 사업에 총 81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는 25개 특성화고가 선정돼 글로벌 현장 학습 기회를 얻는데요. 유한공고와 선일 이비즈니스고 등이고 강서와 성북, 용산 등 서울 10개 자치구가 동참해 이들 학교를 지원합니다. 사업 선정 학교 학생들은 각각 6개 지역 13개 국가를 방문하는데요. 현지에서는 현장 실습과 기업 방문, 자매 결연 학교와 직업교육 교류와 문화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해외 진출 탐방에 앞서 학생들은 방문국의 언어 교육과 직무 교육 등을 받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초등 한글 교육 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초등교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 교육청에서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한 사업의 외부 강사인 한글 책임 교육 강사와 초등 학습맘 강사, 협력 교사제 강사 등 모두 2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정가희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는 난독증과 ADHD, 다문화 학생 등 한글을 배우지 못한 다양한 요인별 양상에 따른 판별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소그룹이나 개별적으로 가르칠 때 학생을 잘 들여다보면 학습장애와 학습 부진의 요인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김웅수 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인천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외부 강사들도 참여했다면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우리 인천의 한글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내년에 새로 문을 여는 6개 학교의 교명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반곡동이 1개교, 금남면이 1개교, 해밀리 4개교인데요. 교명은 지역의 특색과 역사가 반영될 수 있으며 부르기 쉬운 순 우리말로 된 교명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고 다른 지역에서 사용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교명은 제외됩니다. 시교육청은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교명을 세종시 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해
오는 11월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광주 초중고교 21곳의 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인조 잔디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폐쇄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초중고교 유해 물질 검사에서 우레탄 트랙 21곳, 인조 잔디 운동장 2곳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정기 검사를 하도록 한 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졌고, 시교육청은 해당 시설 출입을 통제하고 마사토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포인트 추경 심사 등을 추진해 조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가급적 올해 안에 교체 작업을 마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철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민선 4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만약 그랬다면 5년 전 미달한 안산 동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밀어붙였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겼을 것이라며, 안산 동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5년 동안 기다렸지만 결과적으로 학교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을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예천군은 이달부터 첫째 아이에게도 월 10만 원씩 24개월까지 출산장려금 24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가정 경제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인데요. 적용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첫째 아이로 출생일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예천군에 주소를 둬야 합니다. 다만 개정안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조례를 이달부터 시행함에 따라 그 전에 태어난 첫째 자녀에게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을 시행한 뒤 자녀 기간에만 출산장려금을 주는데요. 예천군 관계자는 해마다 전국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첫째 아이에게 지원금 확대는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의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 중 연면적을 기준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3만 4천여 개의 어린이집이 강화된 실내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행 실내 공기질 관리법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는 권고 기준에서 유지 기준으로 변경 강화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의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86%에 달한다는 점인데요. 결국 정부가 관련법을 적용하는 어린이집 면적 기준을 없애서 모든 민간, 국공립, 가정 어린이집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의 공기 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공기정화 설비 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수정 논란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장 정책관은 명예훼손 또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 손배소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정책관은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국정도서 위탁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수정과 보완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는 저작권을 가진 교육부의 수정 권한이 있다며, 하지만 집필진들에게 수정을 요구했고 집필진들이 전문가들과 토론과 심의 과정을 거쳐 수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편찬 책임자가 본인이 쓴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위배되도록 수정했고 올바로 바로잡고자 하는 학계의 중론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학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와 서울소재 대학교수연합회는 대학교수 노동조합 주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는데요. 주비위는 준비위원회 전 단계의 조직을 말합니다. 사교련과 서교련은 출범식 취지문에서 고등교육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했다면서
그동안 대학은 민주화와 성장의 도약대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희망의 아이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수사회는 비정년 트랙이라는 법에 없는 새 직급의 출현으로 더 피폐해지고 비정규직 교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이제 교수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련과 서교련은 우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헌재가 정한 기간인 내년 3월 31일까지 개정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사전 예고 때보다 212명이 늘었고 비교과 담당 교사는 늘었지만 초, 중등 교사 신규 임용 규모는 322명 줄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0학년도 공립교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취합한 결과 내년 공립학교 교원 선발 예정 인원은 총 8,855명이고 이 중 초등교사가 3,554명으로 가장 많고 중등교사는 3,390명이었습니다. 이어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순이었습니다. 초등교사 신규 임용 규모는 지난해 사전예고보다 112명이 줄었는데요. 중등교사는 감소 규모가 더 커서 지난해보다 210명이나 적게 뽑습니다. 지난해 최종 확정 공고와 비교하면 감소 규모가 더 큽니다. 초등교사는 478명, 중등교사는 1,067명 적게 선발합니다. 비교과 교사도 최소 116명에서 최대 697명 적게 뽑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확정 공고 때는 사전 예고보다 선발 인원이 늘어나겠지만 지난해보다는 조금 덜 뽑을 것 같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초중등 교사 선발 인원 축소가 올해 임용시험부터 본격화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1년 동안 적용이 유예됐던 노선버스와 방송, 금융, 교육 서비스 등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달부터는 21개 업종 1,047개 사업장이 추가로 주 52시간제 틀 내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26개였던 특례 업종 중 보건업 등 5개를 제외한 21개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들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주 52시간제를 유예해 줬는데요. 이달부터 이들 21개 업종도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시민 안전이나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5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300인 이상 대기업은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용부는 다만 인력 충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3개월가량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비만과 성조숙증은 비슷한 양상으로 빠른 성장과 성장의 조기 종료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아동은 2014년에 7만 2천여 명에서 2018년 10만 3천여 명으로 5년 동안 43%나 증가했습니다. 성조숙증의 증가 원인으로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소화 비만의 증가 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성조숙증이 나타난 아이는 성장판이 빨리 자라고 빨리 다치게 됩니다. 성조숙증을 겪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또래보다 신체 성장이 빠른 것 같지만 키 크는 시간이 줄어들어 최종적인 성인 키는 작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만 역시 성장을 촉진하는 인슐린 등의 호르몬 분비를 일으키는데요. 이 때문에 비만한 아이들 또한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됩니다. 관련해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 심영석 교수는 비만한 아이가 성조숙증까지 있다면 예상되는 최종 키는 더욱더 작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커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